안녕하세요. 대치동 정원장입니다. 주간 정원장 최신 교육 정보. 오늘은 고입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입 정보는요. 자사고, 외고, 거리두기 면접 보는데 이제 4단계까지 가면 면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뉴스 알려드릴 거고요. 과학고 경쟁률 나왔습니다. 이거 같이 살펴보면서 과학고 가는 게 좋은지 힘든지 아닌지 이런 거 살펴볼 거고, 당신의 문해력! 이거는 에피소드 진행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8월 31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광역자서고 25개 교, 거리두기 단계별 면접 어떻게 할까? 양정, 이대부, 경희, 대광, 한대부, 장원 6개 교 전단계 서류평가로 대체. 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우리가 계속 그 대면으로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책이 나와 있고, 요거 근데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왜냐면 거리두기도 1단계, 2단계, 4단계까지 세분화됐죠. 작년에는 3단계까지였는데 4단계까지 세분화되면서 적용하는 방식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좀 각자 내가 이미 원서를 넣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따라서 보시는 게 원서를 넣을 거니까 광역단위 자사고는 보는 게 필요합니다. 자, 광역자사고 서울에 총 17개가 있죠. 17개가 있고 동네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가시고 싶다면. 자, 보면은 대부분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3단계까지는 거의 대면 면접이에요. 근데 4단계 딱 되는 순간 추첨 전형으로 돌리는 학교들이 많고요. 경희고, 대광고, 그리고 양정고, 이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지원율 처음부터 100% 이하면 그냥 다 전원 합격시킨대. 그냥 보지 않고 만날 거예요. 예전에 면접 봐서 떨어뜨리는 애들이 있었는데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의 붙더라고요. 근데 100%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300명 뽑는데 299명 지원했으면 너희들은 그냥 다 면접 없어. 오케이, 땡.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른 학교들도 좀 보면은 장흥고, 중동고, 중앙고, 한대부고, 현대고, 휘문고, 이거 강남권, 그러니까 대치권 학교들이죠. 특히 유명한 뭐 휘문고 이런 경우에는 4단계 추첨 전형한대요. 면접 안 보고 추첨으로 뽑는 랜덤. 운이 좋아야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추첨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도전하세요. 자, 그리고 한대부고랑 장흥고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지원율 100% 이하면 전원 합격시킵니다. 중앙고, 휘문고, 현대고 이런 게 우리가 이제 한대부고 그 강남권에서 지원하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4단계 되면 그냥 추첨으로 뽑는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비서울 광역자서고가 총 몇 개가 있죠? 8개. 서울에만 17개가 몰빵을 있어요. 빵! 서울에 참 학교가 많아요. 그리고 광역단위 자서고 지방에는 8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광역단위 자서고죠. 그 지역에서 갈 수 있는 학교, 지역 외에서 다른 친구들이 치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자사고 중에서 광역단위 자사고와 전국단위 자사고가 있죠. 자, 비서울 광역단위 자사고 보면 거의 비슷해요. 1, 2, 3, 4단계 다 서류평가 면접 진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어요. 그리고 충남 삼성고만 4단계까지 가면 내신 성적이랑 서류 평가로 뽑고 그 전까지 우리가 대면 면접으로 너희를 볼게 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서 좀 충남 삼성고가 좀 특이하고요.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서류 평가로 거의 대체하고 인천 포스코랑 해운대고 같은 경우만 그리고 대구 대건고 여기는 추후 공지한다고 아직은 좀 미뤘어요. 지금 바뀌는 상황에 따라서 그 홈페이지 계속 주시해 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광역단위 자서고 말씀드린 게 이제 2학기 되면 우리가 학교 선택에 대한 고민들을 진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고입 그 뉴스 정보 알려드리면서 어떤 학교들의 어떤 특징들이 있고 뭐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릴 것 같은데, 자, 광역단위 자서고 같은 경우는 그 분위기를 많이 타는 친구, 일반고 갔을 때 분위기 안 좋으면 완전 공부 빠임할 수 있기 때문에 분위기 타는 친구들의 경우 저는 광역단위 자서고 추천 많이 드리고요. 실력은 상대적으로 전사고만큼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가서 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준비 안 돼 있어도 과감하게 도전하시는 거. 특히 지역단위 광역단위 자서고는 학교에서 집이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지망하시면 애매한 일반고들 잘못 넣었다가 안 좋은 일반고 가는 것보다는 좀 더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분위기에 따라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특히. 그리고 대부분의 광역단위 자사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좀 정시원 학생들에게 좀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신형 학생들보다는 내신에서 타박타박 예쁜 점수 받아서 그 대입을 갈 수 있지만 내신형 학생들은 좀 더 일반고 가서 그 자신이 가진 내신을 잘 따먹는 특성들을 가지고 좋은 등급을 내신 등급을 받아서 대입을
트레이 하시는 게 좋고요. 아, 나는 내신 진짜 중학교 때도 못했어. 이러면 진짜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요. 다들 막 정시 준비하고 열심히 하는 학교를 보내시면 광역단위 자사고라고 해서 시키는 게 엄청 미친 듯이 항상 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인 경우에 정시형 학생이다. 그리고 난 분위기에 휩쓸린다. 이런 친구들. 즉, 정리하자면 수능형 갈대인간 학생들은 광역단위 자사고 좀 지금부터 생각해 두시는 거, 아직 원서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2020 9월 9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인데요. 2022 과거 경쟁률 한번 볼까요? 총 20개 학교가 있습니다. 갈 수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죠? 3.09대 1로 하락했어요. 왜 하락했는지 이유를 좀 보니까 의학 계열 규제가 뭐예요? 의치, 약한수 이런 거 가는 거, 이제 특히 의대 가는 걸 좀 못하게 하는 조항들이 있죠? 요게 좀 강해졌고요. 그리고 정시가 확대되면 과거 경쟁률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일까요? 요거 좀 자세하게 데이터 보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베리타스 알파가 정보를 너무 잘 정리해가지고 각 그 20개 학교의 경쟁률을 5개년치를 예쁘게 다 정리해 놓으셨어요. 가고 싶은 학교 있다면 그 기사 꼭 참고해서 세부적으로 보시면 좋고요. 제가 좀 뜯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자, 경기 북과고, 한성과고, 세종과고, 인천과고, 대전까지 해서 이게 순위, 우리가 1등부터 5등까지 경쟁률 탑순위 정리해왔는데, 경기 북과고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률이 7.26대 1이에요. 그리고 한성과학고는 3.78대 1, 세종과학고는 3.75대 1, 인천과학고는 3.43대 1이에요. 자, 경기과학고 빼고 나머지 학교들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낮죠. 경기과학고가 굉장히 높아요. 왜 높냐면 이것도 이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른 학교 먼저 말씀드려요. 경기도 요거 보시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산다. 과학고는 광역단위 모집을 해요. 그래서 서울에 살면 서울에 있는 과학고밖에 못 나와요. 서울에 있는 과학고 뭐죠? 서울과학고랑 세종과학고입니다. 세종과학고를 세종시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세종과학영재고예요. 그건 영재고에 달라요. 완전. 세종과학고는 서울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북과고 왜 그 경쟁률이 터지냐면 다른 학교에 거의 막 2배에 육박하죠. 경기도에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과거 정원 1인당 학생 수 보면은 그 뽑는 인원도 경기과고는 1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학생들이 엄청 11만 명, 경기도에 중3 학생들이 11만 명이 있어요. 걔네들이 다 모이니까 서울에는 6만 명 있는데 걔네들이 2개 학교에 분산되는 거고 경기도는 11만 명의 중3 학생들이 경기고 하나만 낼 수 있어. 이러니까 경쟁률이 막 진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고를 생각하는데 내가 좀 이사를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경쟁률 좀 생각하신 다음에 옮겨 가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런 거 미리 알지 못하면은 괜히 내가 경기도 사는데 박터지 갈 수 있죠. 경기과학고가 물론 훌륭해서 그 경쟁률이 높은 것도 분명 존재해요.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도 상대적인 경쟁률이 좀 더 너무 세다면 내가 사는 지역을 좀 이사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 전에 미리 학군에 대한 이동을 고려해 두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겠죠. 너무 경쟁률이 딱 넣는데 터지면 내가 가고 싶은 과로 못 가니까. 자, 그런 걸 생각하고 가고 싶은 과거를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중3 학생 수 증가, 요번에 증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번 학년도에 증가했어요. 작년보다. 실제 과고 지원은 원래 과고 지원 그럼 경쟁률이 더 높아졌어야 되잖아요.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 거,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의약학 계열의 지원 제한 동의서를 1학년 때 들어갈 때 씁니다. 예전에도 쓰는 학교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과학고들이 다 써요. 그래서 내가 불합리를 감수하겠다. 학생부에 막 과학고라는 기록이 있었던 걸 다 지원한 학생부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종류가 그 학생부 1이 아니라 2. 그래서 뭐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걸 되게 많이 지은 학생부 2만 내가 제시해 줄 거야. 그래서 네가 의대 가려면 진짜 불이익을 어떻게든 만들어 줄 거야. 이런 걸 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대 약대 가고 싶은 친구들 지원 안 하는 그 선택을 보류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일반고를 갔겠죠? 그리고 정시 규모가 증가하면 과거가 왜 불리하냐면 과거 학생들은 1, 2학년 때 거의 1, 2학년 끝내고 속진반 해가지고 2학년 때 끝난다면 카이스트 가고 막 이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유니스트 가고. 그래서 수능을 되게 오랜 템포로 준비하지 않고 학교에서 준비하는 게 일반 커리큘럼보다 훨씬 더 다이내믹하고 재밌고 하기 때문에 정시 적합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별로 많지 않아요. 과학고 간 친구들 중에서 정말 마음 먹고 준비하지 않는 이상 2학년 끝날 때까지 수능 모의고사 한두 번 학교에서 보는 거 이게 모의고사 연습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정말 많습니다. 자, 제가 말하다가 이제 영상이 좀 끊겼는데, 자, 그래서 수능 준비하는 친구들 비중도 상대적으로 적고 방법론도 좀 덜, 노하우도 덜 있기 때문에 정시 하려는 친구들한테는 좀 추천드리지 않고 정시 규모 증가가 과거한테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대입 상위권 과고 경쟁률은 높아졌어요. 어디? 세종과고, 인천과고, 대구 1과고 요거 높아졌어요. 요 높아진 학교들은 이유가 있겠죠. 학교 시스템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입시 성적이 좋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몰린 거죠. 자, 그렇다면 대치동 장원장은 과학고를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드릴까요? 자, 수능형 학생들한테는 노. 하지만 내신형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 되게 재밌고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추천. 의치 약한 수 간다? 그러면 노. 하지만 난 찐 이공계 공대 가고 뭐 생명과학부 이런 거 가고 싶어! 이러면 추천. 그리고 서울 지역 학생들은 옵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학생의 특징에 따라서 저는 과학고를 상대적으로 덜 추천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서울 외 지역에서는 자, 학교 지역 단위 명문고들이 그렇게 서울만큼 옵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공계 인재다 그러면 추천드립니다. 즉, 총 정리하자면 강추 찐 이공계 학생들은 과학고 도전하세요. 20개나 있습니다. 화이팅. 그리고 제 영상도 좋아요. 흥분했네요. 추천 해주세요. 자, 저도 추천 주세요. 자, 그리고 9월 8일 기사입니다. 외고 국제고 38개교 거리두기 단계별 면접 어떻게 할까? 김포, 대전, 청주 3개 외고 전 단계 서류평가 대체. 자, 광역단위 자사고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으니까 외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외고 같은 경우는 자, 거리두기 단계가 한 4단계 정도 가면 서류평가 대체하는 학교들이 좀 많이 늘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몇 개 학교를 좀 우리가 찝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학교들 있죠? 뭐예요? 대외고? 네, 대원외고는 3단계까지는 대면 면접, 4단계에서는 교내 비대면 면접. 이거는 대일이랑 똑같아요. 둘이 똑같이 해요. 똑같이 비슷하게. 교내 비대면 면접이 뭐예요? 일단 학교를 부른 다음에 방을 분리하고 줌 같은 걸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면접을 우리는 꼭 실시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상황 악화 시 서류 전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방안, 즉 4단계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에서 또는 4단계에서도 좀 심해지면 서류 평가할 수도 있어요 라고 정도 이제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 면접이 근데 좀 주죠. 그리고 특히 대원이나 대일 지방하는 명덕도 그렇고요. 요런 좋은 학교들 가고 싶은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준비할 때 꼭 교내 비대면 면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 준비 끝까지 하는 게 현명하겠죠. 자, 그럼 외고는 어떤 학생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냐면 분위기 잘 타는 친구들. 외고 가면 정말 아이들이 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분위기 타는 친구들. 그런데 영어가 좀 어떤 외고든 영어가 상대적으로 준비도가 좀 높아야 됩니다. 왜냐면 영어로 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영어 전공어는 일단 둘째. 전공어도 1학년 때 진짜 많이 하긴 하는데 영어도 발못 잡으면 수학이고 전공어도 못해요. 그래서 영어에 대한 완성도 그리고 자기가 영어를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많이 가진 친구들은 영어로 다양한 활동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고 외고잖아요. 외고 고등학교. 자, 정시형 학생들한테는 요즘은 상대적으로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 학교 내부 활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내신을 버린 다음에 정시를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진짜 힘들어요. 이것저것 부르고 시키는 게 많아서. 하지만 내신형 학생들은 물론 요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포트폴리오가 들어갈 게 많이 줄어들었죠. 뭔가 학생에 따라서 이제 학교장 추천이나 추천서라든가 자소서 이런 것들도 점점 없애는 추세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넣는다고 하더라도 보여줄 카드들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학교에서 시키는 게 기본반 많기 때문에 독서록이라든가 교과별 세부 특기 사항에 대한 풍족함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외고가 더 우월합니다. 그래서 특히 문과인 학생들은 이과생들한테 일반고 가서 치이는 것보다 자사고 가서 치이는 것보다 찐 문과들만 모여있는 외고, 국제고 좀 더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찐 문과 학생들에게 강추 드립니다. 강추. 자, 그리고 그 다음 당연히 이제 마지막 자사고 나와야 되겠죠. 9월 7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전국 자사고 10개교, 전국 단위 자사고 10개나 있어요. 거리두기 단계별 면접 어떻게 할까? 4개의 학교는 서류평가로 대체한대요. 좀 더 자세히 보면 자, 우리가 많이 보는 외대부고 한번 볼까요? 외대부고는 1, 2단계에서 대면 면접을 보고 3, 4단계 가면 면접 연기 또는 취소를 한대요. 확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리고 포항제철고 같은 경우는 서류 전형으로 대체하는데 상상고는 재밌게도 대면 면접을 4단계까지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민사고는 교내 와서 비대면으로 면접. 아까랑 똑같죠? 방을 분리한 다음에 면접 보는 게 이제 교내 비대면 면접입니다.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물론 상황의 변경에 따라서 대처 방법들이 되게 다양하게 미리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 홈페이지 가셔도 되고 베리타스 알파 기사가 더 자세히 써 있으니까 그거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들에 대해서 정보를 먼저 명확히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상 생각도 안 하고 다 면접 안 보고 서류평가 대체 아니야 이러면 면접 준비 하나도 안 했다가 이렇게 면접 띠 보러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학교별 입시 전형 정보들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년이 완전 낮은 친구들은 전국 단위 자성으로 뭐 해야 된다? 면접 많이 본다. 이런 거 외고도 많이 본다. 이런 거 생각하고 우리가 공부만 달달 하는 것보다 말하기, 쓰기, 읽기 이런 다양한 언어적 능력을 키워두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책 추천 드린 것도 이제 재미 붙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가 정보를 찾다가 영상 EBS 정말 좋은 영상 많잖아요. EBS에서 올해 3월달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당신의 문해력 제가 본 게 3월달인지 3월달에 올라온 건지 제가 명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자 당신의 문해력이라고 해가지고 6부작으로 다큐멘터리를 올렸어요. 정말 내용 좋아요. 이거 꼭 보세요. 제가 요거 컨텐츠 준비하면서 또 저도 다시 봤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아이들만 심각한 게 어른들도 지금 문해력 굉장히 심각해요. 취업한 사람들조차도 진급을 못할 정도로 문해력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그 문해력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여기 많이 다큐멘터리에서 나왔는데 요번에 이제 책으로 심지어 묶여서 나왔어요. EBS가 이런 거 되게 잘하죠. EBS 사랑해요. 자, EBS 컨텐츠 되게 좋으니까 시간 없으시면 요 책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시다면 책이랑 다큐멘터리 같이 보시면서 진짜 왜 요즘 문해력이 이슈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 아이 문해력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스터디 PT 학원에 보내서 국어 PT라는 프로그램을 시킬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게 아니라도 집에서 문해력 키우기 위해서 또는 굉장히 나이가 어릴 때는 또 부모님이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으니까 꼭 보시고 자 보시면 이렇게 총 6부작으로 잘 나눠져 있습니다. 소리내어 읽어주세요. 뭐 내 아이를 바꾸는 소리의 비밀, 디지털 시대 굳이 읽어야 하나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들 되게 재밌어요. 아이랑 같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왜냐면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뭘 물어보는데 애가 대답을 못할 거예요. 그러면 같이 심각성을 알고 준비할 수 있겠죠. 물론 어머니 아버님도 거기 나오는 문해력 질문들 대답 못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도 긴장해야 돼. 자 우리부터 이제 글을 잘 읽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랑 같이 해주시면 진짜 최고. 자 그래서 이 책 추천과 다큐멘터리 추천 같이 드렸고요. 대치동 장원장 자 이번 주 주간 장원장 최신 정보 여기까지고요. 자 주간 장원장 다음 주 Q&A 나가는 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제가 열심히 대답 준비할 테니까 질문들 많이 달아주세요. 자, 주간 장원장 여기까지입니다. 대치동 장원장 시즌 4 공유 부탁드려요. 공유 많이 해주시면 제가 스마트맘과 홍콩너를 위해서 열심히 컨텐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